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신규입니다. 3월 28일 상하이 봉쇄가 시작된 이후 25일이 지났습니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봉쇄 해제 시점인 4월 20일이 지났지만 현지 관리들은 방역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신화망이 22일 발표한 상하이시 정부의 방역 이슈 문답에서 상하이의 감염자 수는 현재도 높은 수준이라며 동적 제로 방침을 고수해야 하며 주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해 대규모 봉쇄를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하이 정부는 전염병 봉쇄 전과 후의 정책이 일치하지 않아 믿을 수 없습니다. 상하이 시민들에 따르면 더욱 이상한 것은 4월 19일 밤에서 20일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상하이, 푸둥, 푸시 등지가 철조망으로 봉쇄되고 도로가 봉쇄됐습니다. 순춘남 부총리와 상하이 관리들은 방역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상하이의 많은 지역이 갑자기 봉쇄됐습니다. 이 행동은 매우 이상합니다. 중공은 공식적으로 해명하지 않았고 상하이 시민들은 전염병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상하이 전염병 예방 통제 정책의 돌배는 중공의 치열한 내부 투쟁의 외적인 모습이라고 해외 언론은 종합적으로 분석 보도했습니다. 상하이는 장점인파의 본거지로 각급 관리들이 시진핑 중앙정부의 방역 조치를 비밀리에 무시해 왔습니다. 통제기간 외지에서 상하이로 운반된 신선한 야채와 기타 물자는 현지 관리에 의해 썩어버릴 때까지 압류되고 있지만 굶주린 사람들은 장점인파도 시진핑파도 아닌 상하이 시민들입니다. 상하이의 장점인파 지방관리 및 반시진핑파는 시진핑의 20대 연임을 막기 위해 전염병 통제 하에 상하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도시의 혼란스러운 봉쇄는 대중의 불만을 고조시켜 경제를 심각하게 손상시켰으며 시진핑을 난감하게 만들어 그의 연임을 보장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상하이 정부는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해 외지인들을 집에 돌아가도록 장려했습니다. 상하이에 있는 안우인의 수는 180만 명입니다. 상하이의 이 정책에 대해 안우이성에서 올린 글은 실현의 시기가 왔다며 상하이에 남아있는 고향 친구분들 돌아오지 않아도 된다면 돌아오지 마세요. 고향에 공헌한다고 생각하세요. 상하이에서 여비를 지원하더라도 돌아오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방주의가 가득한 이 글은 평화적으로 사람들을 달래는 것 같지만 2020년 장씨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이유로 후배인 입성을 거부하고 두 성 경찰이 패싸움을 하며 공격하는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것은 중공의 전체주의 체제가 통제불능 상태에 빠져 붕괴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중국의 방역 대란은 공산 정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셜 플랫폼 핀총에 토론 게시판이 등장했습니다. 문장에는 경제 침체에 따라 대규모 집단 사태가 각지에서 증가하고 지방주의의 부상은 중앙이 지방 관료를 처벌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지방 관리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지방 집단 사건을 선동하거나 방치함으로써 중앙 정권의 압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중앙은 이를 진압하기 위해 지방 관리에게 더 큰 권한을 부여하고 무장경찰의 총기 사용권까지 내어준다는 토론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지방정부의 무장력 증강을 초래하고 중공의 분열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중공이 자신들 관리들의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 관리든 중앙이든 전직 지도자나 중공이 은폐한 범죄를 만천하에 드러내면 자신의 정의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중공 정권의 붕괴는 매우 빨리 올 것입니다. 중공이 전염병 기간 동안 단행한 봉쇄와 통제의 제로 정책은 사실상 정권 붕괴의 수순을 밟는 것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베이징 시간으로 20일 오후 상하이 푸단대학교는 폭동이 발생해 경찰이 출동했고 캠퍼스가 혼란스럽다는 미확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상하이 푸단대학교는 여학생 욕실 문 근처에 CCTV 2대를 추가로 설치해 학생들의 강한 반발을 샀지만 학교 측은 전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7호관과 2호관 1층 현관에 있는 기존 카메라의 선로 점검과 수리만 진행했으며 신규 카메라는 추가되지 않았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습니다. 한 여성은 커뮤니티 플랫폼에 글을 올려 아침에 자다가 복도에서 남자 소리가 들려서 보니 CCTV를 설치하고 있었다. 설치 기사가 욕실 천정은 배선을 설치하기 위해 열었던 것이고 감시 카메라는 문을 향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봉쇄 기간 동안 문으로 다니는 사람이 없는 상태인데 무엇 때문에 카메라를 다느냐?
여자 욕실은 1층 입구에 있어 샤워하려고 드나드는 모습이 CCTV에 잡힐 수밖에 없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많은 학생들은 기숙사 입구와 복도 벽면에 자유를 원한다, 프라이버시를 원한다, 촬영은 금지, 여기는 대학이지 강제 수용소가 아니다 등의 글을 게시해 항의했습니다. 20일 소셜미디어 트위터에 푸단에는 여자 욕실 입구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 캠퍼스 네트워크도 끊고 경찰을 불러 비무장 학생들을 상대하게 하고 체류탄까지 쏘았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현장 사진과 동영상은 없습니다. 20일 오후 6시 17분 푸단대학교 공식 웨이보에는 인터넷에 푸단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현재 캠퍼스는 안정적이며 사제들은 한마음으로 전염병과 싸우고 있다라는 음정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1일 상하이 푸단대학교 캠퍼스에서 발생한 소동이 중난하이를 경악하게 만들었다는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고 중앙정부는 1월 6.4운동 이후 최대의 학생운동으로 규정하고 엄정한 조사와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